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체학 중학교 2학년 1학기 3단원의 두 번째 수학과 공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여러분 천체학 평가문 지지 101쪽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방금 찍다가 이걸 다 찍었거든요. 날라가서 다시 찍고 있어요. 진짜 화나네요. 이게 쌤이 오늘은 집에서 찍고 있는데 아마 집에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정한가 봐요. 그래서 핫스팟을 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빡친다는 거. 자, 우리가 보면 듣기와 말하기 뜻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듣기와 말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뜻 한 번만 읽어보면 화자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들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공유한다. 그래서 서로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공유한다. 이걸 우리 뭐라 한다는 거예요? 듣기와 말하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기와 말하기가 잘 이뤘을 장점, 당연히 알고 있죠. 자신의 생각의 느낌을 당연히 뭐 잘 전달할 수 있겠지. 대화 참여자가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말로 좀 다시 바꿔보면, 네, 원만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싸가 된다. 우리가 인싸들을 보면은 말을 잘하잖아. 그치? 말도 잘 들어주고. 인싸가 되려면, 듣기와 말하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화자 청자의 태도. 그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나와 있는데, 자, 화자는 일단 자신의 말하기 목적에 맞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써보면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막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 "오늘 밥 뭐 먹을까?" 하면은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아무거나 괜찮을까? 정말 아무거나야? 내가 막 "야 그럼 오늘 뭐 홍어 삼합을 먹자." 해도 뭐 먹을 거야? 아니잖아. 그치? 아무거나가 아니잖아. 꼭 이제 아무거나라 해 놓고 진짜 아무거나 좋다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건물 2 층에 있는 뭐 신전 떡볶이를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 네, 청자의 감정, 태도,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그런 경험은 한 번쯤은 있었을 수도 있어. 쌤도 학창 시절에 그런 적이 있는데 막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다른 건 다 100 점인데 한 과목에서 이제 한 문제를 틀린 거야. 그래 놓고 엉엉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쌤은 괜찮거든요. 쌤도 뭐 시험을 잘 봤으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시험을 망해서 이제 초상집 분위기인데 거기서 나 시험 망해서 하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뭐 속상한 건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런 거는 쪼끔 이제 집 가서 좀 속상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 그리고 지식 수준, 그래서 여러분을 상대로 쌤이 갑자기 뭐 중세국어 수업하면 여러분이 다 자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말해야 한다. 청자는 어떤 걸 해야 되냐. 화자의 의도를 당연히 잘 파악해야 되고 화자의 말에 집중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것들을 두 글자로 줄이면 경청이라 하죠. 경청.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무엇보다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공감형 대화기예요. 그래서 여기 별표를 치고, 여기 부분이 문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형 대화기 뜻을 보면 상대방의 생각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이게 공감의 뜻입니다. 자, 공감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공감은 뭔가 이제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감정적인, 그러니까 상대방이 편이 되어준 걸 우리는 공감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게 있잖아. 아, 야, 너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나 밥 먹었어. 너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고, 그럼 먹었겠지 안 먹었겠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어떤 친구랑 이제 친해지고 싶어. 여기 첫 번째 친구랑 친해지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역시 위에서 말한 거와 똑같이 원활한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공감이란 게 필요하다. 그럼 공감의 대화의 효과를 보면은 대화하는 사람들의 신뢰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내 말에 공감해 주는 친구랑 친해진대. 그리고 이렇게 뭔가 공감하며 들어주다 보면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고민이나 걱정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요즘 뭐 "너 T야? 너 F야?" 막 이런 거 이런 거 있던데 뭐 T를 막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쪼끔 최소한의 약간 공감은 살면서 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공감하며 듣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고요. 별표 2개 치고 여기서 어떤 게 소극적 들어주기고 어떤 게 적극적 들어주기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일단은 우리가 소극적이라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극적 들어주기도 공감하며 들어주기 하나의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쁜 방법이 전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공감하냐에 따라서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소극적 들어주기 뜻을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그래서 방법, 우리 몸짓의 표정으로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막 상대의 말을 쓰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 혹은 이 상대방의 눈을 계속 마주쳐 준다거나 혹은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맞장구를 쳐 준다거나 이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소극적 들어주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뭐래? 말을 이어갈 수 있게 격려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막 꼬꼬무 아시나요, 여러분? 꼬꼬무에서 그 잘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소극적 들어주기란 거예요. 그럼 적극적 들어주기 뭐냐?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는 것,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 헤아려 상대방의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주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쌤이 얘들아 내가 일주일 내내 일주일도 아니라 2주일 연속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진짜 그리고 막 하루 12 시간씩 수업을 해. "얘들아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 2주 동안 쉬지 않고 출근을 하고 계시군요." 이런 식으로 내 말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약해 줄 수 있죠. 예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 주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적극적 들어주기를 한다는 거. 또 상대방의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여러분이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2 주일 동안 쉬지 않고 출근하고 12 시간 수업하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재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서 너가 이랬겠구나." 이렇게 다시 말해 주는 걸 우리는 재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는 요약이나 재구성이 이제 어떤 들어주기에 해당한다? 적극적 들어주기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소극적 들어주기는 그냥 들어주는 거 그래서 하고 뭐 시선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맞장구를 쳐 아니 박수를 치면서 맞장구를 쳐 준다거나 네 적극적 들어주기는 상대방을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재구성한다거나 이런 것이다. 그리고 공감을 대하기 위한 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꼭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이런 공감은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한번 헤아려 주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많이 헷갈렸는데 내 견해를 먼저 들으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자. 우리가 경청이 먼저예요, 경청이. 그래서 내 얘기부터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부터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런 담화 상황이 나오는데 보면 "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 봤냐? 너 음악 수행 평가 때 부를 노래 연습했어? 정말 재미있더라. 챙겨볼 드라마가 생겼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 너는 안 어려워?" 이거는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졌을까 얘들아?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우리 앞에서 배운 담화의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 할 말만 하고 있어. 그래서 약간 그 고딩 동창들 단톡방송 딱 이렇거든요. 거의 남자만 있는 방인데 다 지들 할 말만 해요. 뭐 "야 어제 축구 봤냐? 와 페이크 쩔더라." 뭐 "쌤은 퇴근하고 싶다." 막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서로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보면 위에 두 학생은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맞아. 두 사람이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대화를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보면 "민호야 요즘도 배드민턴 잘 치고 있니?" "네 아빠 그런데 저 배드민턴 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민호 이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지."
평소에 표현을 안 했어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은 줄 알았어요. 민호가 그렇게 생각한 줄 몰랐구나. 말씀하지 않으시면 전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일까? 얘들아, 대화의 필요성, 대화가 왜 필요한 거야?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쌤이 항상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시키는 것도 뭐야? 니네가 말을 안 하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항상 질문 좀 하라고, 질문 안 하면 내가 오히려 불안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말을 합시다. 말 좀. 그래서 어쨌든 자, 위 대화에서 화자는 누구이고 청자는 누구일까? 대화 이어지면서 화자 청자가 계속 바뀐다는 점 눈치챘니?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담화를 배울 때 뭐라 배웠어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청자의 관계는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빠가 말할 때는 아빠가 화자, 민호가 청자이고 민호가 말할 때는 민호가 화자, 아빠가 청자야.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의 느낌을 주고받아 대화를 통해 민호는 자신에게 아빠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빠는 자신이 민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표현했지 않아서 민호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서로 뭘 깨달은 거야?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거, 그냥 말하고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빠와 미호는 어떤 의미를 공유한 거야?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했구나. 자, 그렇다면 위 대화는 아빠 민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뭐 서로 더 관계가 당연히 좋아졌겠죠.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기와 말하기 잘하면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구나. 뭐 도덕 시간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장을 보면 화자는 자신의 말하기 목적에 맞게 그 의도를 어떻게 드러내야 된다?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쌤이 아까 밥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걸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쵸? 아무거나 하면은 답답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뭘 먹고 싶은지 말을 해야겠죠. 그쵸? 이제 분명히 드러내서 말하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뭘 고려해야 돼요? 청자의 감정, 태도,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말하자. 듣는 이의 기분, 아니, 듣는 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고려해서 생각해서 우리가 말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공감하며 대화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며 대화하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서 공감이가 나오는데 뭐 공감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공감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편이 되어주는 걸 우리 뭐라 한다? 공감이라 한다. 공감하며 대화한다는 건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걸 말해. 공감을 대할 때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럴 때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자. 왜? 너네 기분보다 이제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쵸? 공감해야 대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자신 말을 비판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자연히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비판이 들어가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있어. 우리가 공감은 비판 목적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라 해서 들어주는 거. 상대방은 얘가 잘 들어주네 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친밀감을 갖게 할 거야. 그래서 상대방은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도 하지. 그래서 이렇게 너가 들어주니까 뭔가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여기 첫 번째 담화상이랑 여기 뒤에 하나 더 담화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거의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화상을 보면 의미야 무슨 일이야? 광수야, 사실은 며칠 전에 친구와 다투었거든. 내가 할 말이 있어 찾아갔는데 책 보느라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도 잘 듣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광수란 친구를 보면 일단은 자세부터 옳게 됐죠. 자세.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 이제 은미를 향하고 있잖아. 그치? 그 은미를 향해 앉아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선은 누구한테 가 있어, 지금? 역시 은미한테 가 있죠? 그 은미 눈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이어갈 수 있게 계속 격려해주고 있는 거야. 격려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격려란 거야. 그리고 계속 은미의 말을 보면 화가 나서 친구와 다투고 헤어졌는데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 그랬구나 하고 이제 광수도 은미랑 같은 표정을 지어주고 있어요. 대화 맥락에 맞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반응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광수
광수치구가 한 거는 소극적 들어주기예요, 적극적 들어주기예요? 이거는 소극적 들어주기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극적 들어주기를 했다. 그래서 광수가 어떤 걸 했는지, 광수가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소극적 들어주기를 했는지 꼭 알아둡시다. 그래서 우리 읽어보면 위 대화에 나타난 광수의 태도를 살펴볼까? 광수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은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앉아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거,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의 맥락 표정을 짓는 거, 상대방이 처지에서 생각하거나 느끼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야. 또 광수는 저런,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이라고 반응하며 은미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라 했죠? 이런 걸 우리 어떤 들어주기란다? 소극적 들어주기라고 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찬우와 은미의 대화. 그 은미 친구가 약간 뭐 남사친이 많네요. 복이 많네. 그래서 은미야 무슨 일 있어? 자 찬우야 사실은 며칠 전에 친구가 다퉜거든. 내가 할 말이 있어 찾아갔는데 책 보느라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도 잘 안 듣는 거야. 야,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어 마음이 상했구나. 근데 지금 찬우가 뭐 하고 있어? 찬우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 주고 너가 이랬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뒤로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 친구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뭐 해주고 있어? 이제 재구성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찬우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찬우가 하고 있는 건? 이 찬우가 하고 있는 건 적극적 들어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 들어주기를 했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상대방의 한 말을 요약해서 어떻게 친구가 널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를 건성히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줬고요. 재구성 어떻게 해줬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겠네. 이런 식으로 찬우가 이제 공감하며 들어주니까 은미가 어떻게 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찬우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공감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 읽어보면 위 대화에 나타난 찬우의 태도를 살펴보자. 사실 찬우가 한 말이 특별하진 않아. 은미가 한 말을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건성을 들어 마음이 상해 다투었거나처럼 요약해서 말하거나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았겠네. 아, 그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하고 있어. 이처럼 찬우는 은미의 말을 요약하거나 의미를 제공해서 말해줄 뿐이지만 은미는 찬우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깨달을 수 있었어. 그래서 계속 보면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는 거, 상대방의 감정의 의도를 헤아려 상대방의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주는 걸 우리 어떤 들어주기를 한다? 적극적 들어주기를 한다.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 들어주기는 상대방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뒤에 학습 활동은 음, 음, 조금만 더 볼게요. 뒤에 학습 활동. 자, 그래서 우리가 광희와 예나의 대화. 자,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다큐멘터리 영화 보자. 응. 정말 그럼 내가 영화표 예매할게. 응. 점심 먹고 보는 게 좋겠지? 뭘 보는데? 너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그래서 얘네 광희와 예나는 뭐 어떤 사이일까요? 뭐 텔레비전을 본다니까 뭐 남매겠지, 남매. 어쨌든. 자, 얘네들은 지금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예나가 듣기 태도가 어때요? 뭐 꽝이야, 꽝. 예나는 지금 경청을 했어, 안 했어? 경청을 하지 않아서 이게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근데 조카와 이모의 대화를 보면, 자, 이모 트라우마 뭐예요? 근데 이모가 트라우마는 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해 극심한 정신 외상 경험을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지. 자, 이모는 뭘 고려 안 했어? 청자의 어떤 지식 수준? 조카가 딱 봐도 생긴 게 뭐 초딩 혹은 뭐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 같은데 이제 막 이런 전문어를 말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대화가 잘 안 되겠죠? 청자의 지식 수준도 이렇게 고려를 하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효진이와 준호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 여기 공감이었죠 아까 공감이 안내 따라 아니 근데 공감이가 조금 기괴하게 생기지 않나요? 이 사람 얼굴에 이렇게 귀 같은 귀를 하고 또 팔은 뭐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공감이가 좀 무섭네요. 어쨌든 공감이가 어떤 말이 들어가야 좋을지 말해주고 있죠. 그쵸? 이것도 가끔 나와요. 네, 한번 어떤 말이 들어갈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살펴봤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소극적 들어주기, 공감적 들어주기, 아니 적극적 들어주기, 그것만 조금 구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